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이고요. 드디어 우리 6월 모의평가 치러졌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는요. 수학 1, 수학 2 따로따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1과 수학 2는 전혀 별개의 과목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지에는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그것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요러한 느낌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텐데 특히나 이번 시험지에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난이도가 막 들쑥날쑥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수학 1은요.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완전 못 풀겠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중간 부분부터 계속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들쑥날쑥하게 있다 보니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수학 1, 수학 2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총평은 선생님이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학 1 총평 해 드릴 거고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또 한 문항 한 문항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1번 문제는 지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3번 문항 뭐였습니까? 수열 문제였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나올 법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6번 문항이 뭐였습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6번 문항까지도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왔을 거고요. 7번 문항 마찬가지입니다. 7번 문항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지수까지는 계산을 잘 하고 접근도 잘 했을 것 같은데 우선 9번 문항이에요. 9번 문항은요. 여러분이 시그마가 있고 그리고 n에 관한 2차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2차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n에 관한 2차 함수였고 상수항이 0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습이 등차 수열이었구나 라는 거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 분수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9번 문제는요. 사실은 연계 문항이었거든요. 연계 교재에 나왔던 문항이 정말 좀 더 정말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고 좀 더 비슷한 문제, 아주 비슷한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연계 교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절대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2번이 왔어요. 12번 문항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12번 문항이요. 그런데 얘가 연계 문항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연계 문항이 한 문항이 연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연계 교재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84쪽이었나? 1번 문항이 연계되었다라고 했는데 1번과 2번 문항이 모두 연계된 문항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완성 문제 1번, 2번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두 문제를 풀었으면 12번 문항도 내가 봤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이번 시험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문제가 발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했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이 쭉 넘기다 보니 이거 낯선데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2번 문항 역시도 연계 문항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항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연계 교재 풀었으면 해결하실 수 있었던 문항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13번 문항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 12번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13번 갔더니 익숙치 않은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익숙치 않은 도형이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13번 문항 여러분한테 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자체도 좀 우리가 좀 생소했던 마무리였죠. 뭐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사용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13번 문항도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여러분한테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14번은 이제 수학2였는데 14번 문항이나 아니면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15번에 얘네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 15번 문항이 조금은 더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하나하나 해보면 돼.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래도 답은 빠르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항까지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 해결해 볼 거고요. 16번 문항은 지수 부등식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19번 문항 어땠습니까? 삼각함수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그리고 최대 최소 그냥 정말 전형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21번 문항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정말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아마 포기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 명제 기억 안 나는데. 그죠? 명제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주는 중압감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기억이 맞으면 100, 니은이 맞으면 10, 디귿이 맞으면 1을 줘서 단답형 문항으로 옮겨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죠. 왜? 발문이 달라졌으니 생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 문항부터 해서 21번 문항까지 수학원이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반반 출제가 되었고 점수마저도 수학원이 37점, 수학2가 37점이었습니다. 정말 반반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지금 다시 보면 괜찮을 거야. 근데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와, 이게 뭐야?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문을 하는 방법을 막 바꿔서 출제되는 모의평가 문제는요.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들어있던 문항들인데 몇 면을 살펴보면 다 개념만 제대로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문항 한 문항 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 전문항 풀이 해드릴 거고요. 뭐 어려운 문제만 풀어드린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네, 우리 이제 1번 문항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수 계산하는 문제이고요. 우리는 뭐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우리 유리수 지수나 요거는 사실은 무리수 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7이라는 것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누가 사라진다라는 게 보여요? 여기 있는 세제곱근이 다 사라져서 앞부분은 얼마만 남습니까? 3만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요. 뭐예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평소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쉽게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항은 이렇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번 문항입니다. 수열에 대하여 우리가 수열의 합의교의 성질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수배 덧셈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서 2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만큼 남을 거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 6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는 곱해서 얼마가 되고 30이 되고 따라서 2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넘어가면 30이 되었어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K는 1부터 10까지 AK는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었어요. 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합의교의 성질 이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예전에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단답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긴 한데 첫 번째 페이지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살짝 높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우선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대요.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고쳐서 쓸 수 있고요. 이 값이 바로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가 되었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것에서 코사인 세타는 0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나눠도 아무 문제 없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탄젠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의 값부터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라고 쓸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었죠. 자, 지금 봐봐. 코사인의 값도 0보다 작은데 탄젠트의 값도 0보다 작아요.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이 모두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사분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이사분면에서의 x좌표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x좌표를 마이너스 7이라고 두고 y좌표를 1이라고 두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1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경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의 7의 제곱은 49고요. 1의 제곱은 1이라 루트 50이죠. 루트 50은 5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해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 사인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즉 5 루트 2분의 y좌표 얼마? 1이 되었죠.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우리 유리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0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인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사인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양변에 얼마를 곱해버리면 7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7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사인이 궁금해. 즉 사인의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의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 사인 세타란 말이야.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에 얘네들 제곱하면 49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50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구나.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고 50분의 1이 되고 이때 사인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단체로 0보다 작은 거지. 왜? 7분의 1 곱해도 0보다 작아. 즉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뭐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어요.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지.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양의 제곱근, 즉 루트 50분의 1이 되는구나. 루트 50이 얼마입니까? 5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2 분모 분자에 곱하면 똑같이 정답은 10분의 루트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두 가지 모두 풀어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삼각함수 문제까지도 뭐 괜찮게 왔을 거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7번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지수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점근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점근선에 대해서 뭐 교점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상수 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로그 2의 x-a라는 로그 함수 그래프에 점근선이라고 있어. 자,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선생님이 어디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진수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x-a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 즉 점근선은 x는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근선이 x는 a일 때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로그 2의 4분의 x입니다. 얘는 밑이 2예요. 그리고 4분의 x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얘는 뭐예요?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겠죠. 점근선은 x는 0에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x는 a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자, y가 로그 2의 4분의 x였고요. 얘는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x가 지금 a가 지금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얘를 2를 대입하면 로그의 2의 4분의 2가 되어서 로그의 2의 2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생님이 로그의 2분의 1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 자, x가 2일 때 얘네 둘이 만난 거야. 즉,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x좌표가 2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런데 x는 a와 만나잖아. 근데 이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x는 a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로그 2의 4분의 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로그 2분의 1의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비교해 보면 x좌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는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버리면 되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A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로그 2의 4분의 A가 될 거고요.
B의 X좌표가 A란 말이야. 그럼 Y좌표는 로그의 2분의 1의 A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AB를 구하기 위해서 Y좌표끼리 빼주는 거야. 근데 누가 더 큰지 알아. 자, 얘는 뭐예요? 로그의 2의 4분의 A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4분의 A라고 우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빼기 로그의 2분의 1의 A란 말이야.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건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마이너스 앞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정리할까?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2의 A가 바로 선분 AB의 길이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2배의 로그 2의 A는 얘는 2가 어디로 와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A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갔어요. 그러면 6이 되었죠. 양변에 2를 나눕니다. 그럼 로그 2의 A가 3이기 때문에 A는 얼마? 2의 세제곱, 즉 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왜 A가 2보다 큰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역시도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점짜리와 3점짜리 문항은 해결을 해봤습니다. 객관식에서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인데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연계 문항입니다. 연계 문항인데 실제로 연계 교재에는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n제곱으로 나와 있어. 다른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서 연계 교재 그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일.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수열이 있는데 얘를 하나로 봐라. 그리고 얘의 합이 n에 관한 2차 식인데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었어?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k 대신에 n을 대입한 이 n-1의 an 분의 1이라는 수열,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야. 그것도 첫 번째 항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n제곱 플러스 2n에서 n 대신 n-1을 대입한 n-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은 제곱끼리 계산할 거고 얘네들 1차항은 1차항끼리 계산할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n-1이고 n에서 빼기 n 더하기 1하면 무조건 1 된다 그랬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 2로 묶어내면 n 빼기 n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무조건 뭐만 남게 되는 거야? 2만 남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2n 더하기 1이라는 n에 관한 1차식, 즉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n-1분의 an이 2n-1 an분의 1이 2n 플러스 1이었어. 근데 나는 an의 합이 궁금하니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분모로 내려가고 an을 분자로 보내면 an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거예요. 1부터 10까지 an. 근데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부분 분수꼴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실수배니까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할 겁니다. n에다 1 대입하면 1-3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 3분의 1-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요. 5분의 1-7분의 1이 되면서 쭉쭉쭉 지워지겠네.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20-1, 즉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 다 사라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2분의 1 남아있고요.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20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분을 하고 나면 정답은
21분의 1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4점짜리 문항이고요. 9번 문제까지는 사실은 수월하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연계 교재는 좀 꼼꼼하게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4점짜리 문항들 맞춰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사실은 연계 교재를 풀었으면 조금은 괜찮았을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처음 딱 봤다?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거든. 굉장히 생소하고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느낌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선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항상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면 돼요.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 항 입장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우선 D라고 놓아봅시다. 그런데 수열이 또 BN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BN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게 바로 연계 교재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AN 플러스 1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한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인데 다만 공차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돼. 이걸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었으면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공차가 2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 B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 그냥 가볍게 써볼게요. A1 플러스 N-1D야. 얘가 이만큼이 AN이야. AN이면 A에 N 플러스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 얘는 뭐가 돼? A1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D니까 ND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 A1 더하기 A1 2배의 A1이고요. 얘는 ND 마이너스 D죠. 얘는 ND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D를 선생님이 앞에다가 한 번 더 쓰고요. 여기에 MD 더하기 ND니까 뭐가 돼요? 2D 곱하기 N에 관한 1차가 된 거잖아. 즉 공차가 얼마인 2D인 새로운 수열이 나온 거예요. 공차가 2D인 새로운 수열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제는 봐봐. 집합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은 AN에 있는 1항부터 5번째 항까지야. 5번째 항까지고 B라는 수열은 B1에서부터 B5까지 BN이라는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야. 그런데 얘네들이 교집합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에 대하여 A20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이야. AN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20번째 항들을 다 찾아서 더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자. 지금 봤더니만 A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는 수열을 보자.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그리고 공차가 D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어디서 출발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공차를 D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D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D로 이렇게 우리가 5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B라는 수열도, B라는 집합도 좀 나타내 볼 건데요. 자, B라는 수열은 B1 입장에서 생각해봐. B1은 뭐라고 된 거야? A1 플러스 A2로 나타내면 돼. A1 더하기 A2로 나타내면 돼. 자, 그러면 B라는 수열은 얘랑 얘랑 더하래.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면 B2는 뭐가 됩니까? B2는 A2 더하기 A3이었어. 얘랑 얘랑 더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됐죠. 그 다음 수열은 뭐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고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공차가 얼마인? 2D인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다가 또 2D를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D. 여기다가 또 2D를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 3이래. 얘랑 얘랑 공통 원소가 있어서 걔네가 3개여야 된대. 그런데 잘 봐. 얘는 2D씩 증가하고 얘는 D씩 증가해. 그지? 얘는 D씩 늘어나고 얘는 2D씩 늘어나.
그런데 공통 부분이 3개여야 된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교집합의 첫 번째 원소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몇 개가 가는 거야? 하나, 둘, 3개가 가야 되겠지. 여기에서 하나, 둘, 3개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원소랑 3개가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3개가 쭈루룩 같아져야 되겠지. 왜? 공차가 2D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이건 뭐야? 이렇게 하나 찾고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았다라고 해봐. 여기서 지금 2D만큼씩 늘어나게끔 찾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 3개가 쭈루룩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없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D가 같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3개가 같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된다면 D끼리 모으면 2D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4가 되어서 아, D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되는지 봐봐. D가 2라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D가 2라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0, 2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D가 2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2D니까 여기에다 4를 대입하면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 4를 더하면 6 이렇게 되어서 잘 봐봐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와 같은 모습으로 교집합이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얘랑 그러면 누구랑 같을 수 있어? 얘랑 같을 수 있겠지. 얘랑 같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연달아 3개가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었네 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D끼리 모으면 4D는 얘가 넘어가서 4가 되고 D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D가 1이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D가 1일 때까지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공차가 지금 2배가 늘어나면서 교집합이 3개여야 돼. 교집합이 3개여야 되는데 만약에 얘랑 같으면 교집합이 하나 2개밖에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얘가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면 안 되나요? 자, 얘가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면 얘랑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D가 1이거나 D가 2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그렇다면 D가 1일 때 A 20의 값을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두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은 18개 차이 나니까 18 곱하기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4가 될 거고요. D가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20은요. 또 두 번째 항에서 출발할 거야. 더하기 18만큼 차이 나는데 공차가 2였습니다. 얘가 36이고요. 4를 빼면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A20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었다? 46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야? 고난도 문항 같은데? 뭐 직선으로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공차 2배 됐다. 공차가 2배야. 그러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 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12번 문항이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발문 자체가 익숙치 않았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12번 문항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13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 13번 문항이요.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중압감이 느껴질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길고 그림 자체도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삼각형이나 원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사각형이 있고 뭔가가 삼각형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쁘지 않게
이쁘지 않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도형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몰라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13번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걸 하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모의평가도 그렇고 대수능도 그렇고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복잡하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도 복잡한 거고요. 평가원이 여러분 막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틀려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BC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써놓는 거예요. BC의 길이는 3이고요. 선분 CD의 길이가 2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의 각 BCD라는 코사인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DAB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 크대요. 뭐죠? 둔각이라는 뜻입니다. 인 사각형 ABCD에서 두 개의 삼각형은 모두 예각 삼각형이래요. 근데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분점 2에 대하여 선분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AB, AD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각각 P1, P2라 하고 또 하나의 선분 C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개 나오나 보다. 선분 BC, CD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점을 각각 Q1, Q2라고 했을 때 P1, P2 대 Q1, Q2의 길이의 B가 3대 5 루트 2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A, B, D의 넓이가 얼마예요? 2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선분 AD의 길이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보다 길대요.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림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선생님이 조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선분 BC의 길이가 3이래. 여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선분 CD의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너무 평범해. 코사인 BCD, 코사인 BCD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마다 BCD라고 쓰면 불편하니 얘를 세타라고 둔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그러면서 각 DAB는 뭐라고 되어 있어? 둔각이다 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둔각인 이유가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2라 할 때라고 했어요. 선분 AC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없지. 구할 수는 없는데 선분 AC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2야. 그런데 선분 A2가 뭐예요? 지름. 그리고 선분 EC가 지름인데 그래? 지름이야? 그런데 P1, P2 대 Q1, Q2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P1, P2 대 Q1, Q2의 길이에 B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P1, P2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Q1, Q2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자. P1, P2와 Q1, Q2를 가지고 봤더니 이 초록색 삼각형은 지름 AE, 지름이 AE인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도 지름이 CE인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삼각형 ABD야. 삼각형 ABD의 넓이가 나타났는데 문제가 AB 플러스 AD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AB가 어딨나 봅시다. 여기에 AB가 있네.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AD의 길이가 있고 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 정말 중요한 건 뭐겠구나?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둔각이라는 게 주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각을 세타2라고 한다면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고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작은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2의 길이는 뭐가 돼? 2배의 R1이죠. 그리고 이 C의 길이는 뭐예요? 얘가 1대 2여야 되기 때문에 C2의 길이는 4배의 R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 2배의 R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1. 두 번째, 조금 더 큰 여기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2배의 R1이라고 놓고 우리가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1, P2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의 세타2와 누가 마주보고 있습니까? 선분 P1, P2가 마주보고 있어. 네. 얘는 뭐가 됩니까? 2배의 R1이 되겠죠.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라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사인의 세타1 대 누가 마주보고 있어? Q1, Q2죠. 그래서 Q1, Q2를 해주면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4배의 R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P1, P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배의 R1의 사인 세타2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Q1, Q2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4배의 R1의 사인 세타1으로 쓸 수 있는데 나는 코사인 세타1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1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죠. 따라서 얘는 루트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인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얼마가 되고 9분의 8이 되고 사인 세타1은 3분의 2 루트 2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4R1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3분의 8 루트 2의 R1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P1, P2 자리에 2배의 R1의 사인 세타2 대 Q1, Q2 자리에 3분의 8 루트 2의 R1을 했더니만 3대 5 루트 2가 되었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짝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 R1이 같다라는 거 주어져 있고요. 여기도 2배니까 얘가 4가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5 루트 2의 사인 세타2는 됐죠. 3분의 4 루트 2 곱하기 3이니까 4 루트 2가 되었어요. 따라서 양변을 5 루트 2로 나누면 사인의 세타2가 얼마가 됐어요? 5분의 4가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세타2의 값도 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써놓을게요. 사인 세타2가 5분의 4인 거야. 자, 그럼 사인 세타2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조건.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래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는 실제로 목표도 선분 AB의 길이 더하기 선분 AD의 길이야.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둘게요. 선분 AD의 길이를 B라고 둔다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2, 즉 5분의 4였던 거야. 이 값이 얼마예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사라지죠. 그리고 얘네들도 사라지네. 그래서 A와 B의 곱이 얼마라는 거 알아낸 거야? 5라는 것도 알아낸 거야. 자, 두 변의 길이의 곱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궁금한 거야.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세타1에 대해서 3이라는 변의 길이, 2라는 변의 길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 BCD에서 우리는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선분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타2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둔각이라고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2는 음의 값을 가질 거고요. 따라서 1 마이너스 5의 제곱 25분의 4의 제곱 16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9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2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분 BD의 길이를 제곱을 가지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요거 진짜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활용하는 계산 방법이잖아요. BD의 제곱을 우리가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과 같습니다. 얘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5분의 3과 같아서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5분의 3이 아니지. 코사인 세타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3 사라집니다. 그러면 13 더하기 4니까 BD의 길이의 제곱이 17이었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요. AB의 길이, 요 두 개의 길이의 곱이 5였던 거야. 따라서 우리는 5 사라집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랑 3이랑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었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1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B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A 플러스 B의 몽땅의 제곱이라는 것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로 나타낼 수 있으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1이고 2AB 2 곱하기 5 하면 10이 되어서 얘는 얼마? 21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이때 A 플러스 B 다 변의 길이니까 양수죠. 양수 두 개 더했으니 양의 값이니까 얘는 루트 2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가능한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나 못해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잘 안 보이는 문제였겠죠. 주어진 거 가지고 선생님이 순서대로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들 잘 활용하면 충분히 13번 문항 해결할 수 있고요.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3번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14번 문항, 14번이래. 다음 문항 15번이죠?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15번에 나올 거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자연수 K에 대하여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어. 자, 여기에서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당연히 0보다도 크고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K에다 1, K에다 2, K에다 3 이렇게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해봐야 돼. 정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A1, 첫 번째 항은 K래요. 그 자연수고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의 n번째 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n번째 항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가고 n번째 항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 것을 따라간대요. 근데 다행인 건 세 번째 항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항까지만 가면 돼요. 여섯 번째 항까지만 가면 되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모두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봐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A3도 A4도 A5도 A6도 다 0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야. 0이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그걸 기억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A3, A4, A5, A6 이 4개는 뭐는 아니다? 0은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봅시다. 첫 번째 항은 K래요. 첫 번째 항이 K야. K는 자연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서 A1이 뭐였어? K였고요. 마이너스 n에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K가 되었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도 결정이 되어버렸어. 0보다 작대.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이 궁금한데 세 번째 항은 0보다 작았던 A2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따라가고 A2는 마이너스 2였어요. 플러스 2 곱하기 n에다 2 대입이지 마이너스 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이 얼마가 된 거야? 2 마이너스 K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항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항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봐. K는 자연수야. 그런데 세 번째 항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K는 뭐는 아니겠어? 2는 아닌 거야. 이미 여러분 봐봐. 모든 K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K는 우선은 2는 아닌 거야. K는 2는 아니야. 그럼 자연수 얼마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K에다 얼마부터 1일 때부터 해보자는 거야. K가 만약에 1이라면 A3은 얼마가 되었어요? 1이 되었어. 얘는 0보다 크죠. 얘는 0보다 커요. 그럼 A3이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A4는 아래에 있는 걸 따라갑니다. A4는 A3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K는 1이었어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또 0보다 작아졌어. 자, A4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A5도 가보도록 할게요. 0보다 작았으니까 위에 있는 걸 따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A4인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K가 1이었습니다. 8 마이너스 7을 하면 얘는 1이었어요. A5는 그래서 0보다 크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A5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여섯 번째 항까지 찾아봐야 되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 찾아갈 거고요. A5가 1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K는 1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0보다 작아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H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A3과 A4와 A5와 A6 선생님이 한 번 더 써드릴게요. A6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돼. 즉 0보다 작은 게 홀수개만큼 있으면 되는데 0보다 큰 거 2개, 0보다 작은 거 2개 다 곱하면 0보다 커지죠. 그래서 K가 1인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K가 2인 거 할 거예요? K가 2인 건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왜? A3이 0이 되는 순간 어차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K는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 3인 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K가 3인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K가 3이야. 그러면 얘가 A3인데 A3이 2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 즉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A4 그대로 따라갈 거야. 0보다 작을 때는요. A3 즉 마이너스 1에다가 2배의 3을 곱하고 거기에 3을 빼주면 돼. 그러면 6에서 4를 뺐으니 얘는 2가 되고 얘는 0보다 커지게 되겠지. 자, 그럼 0보다 컸기 때문에 그 다음 번째 항은 앞에 있던 항에다가 빼기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이 몇 번째냐?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K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11에 1하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도 0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항까지 계산을 하겠습니다. 얘도 0보다 작아. 0보다 작기 때문에 또 아래, 또 위에 있는 식을 이번에는 따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5를 하고 빼기 K를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10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아집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게? 우리는 0보다 작은 게 홀수개만큼 있으면 주어진 조건 만족해요. 오, K가 그래서 얼마인 거 가능해? 3인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써놓을 거야. K가 3일 때 가능하네요. 자, 이제 우리는 K가 얼마일 때 또 해봐야 돼? 4일 때부터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4인 걸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가 만약에 4라면 A3은요.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4는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갈 거고요. 여기서 우리 봅시다. A3이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얘는 뭐예요? 6 빼기 6이지. 0이 되어버렸어. 어떤 항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가 4인 거는 자연스럽게 벌써 네 번째 항에서 탈락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K가 얼마인 거 해보는 거야? 5일 때 해보는 거야. K가 5면 A3은 2 마이너스 5예요. 즉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죠? 이제 우리가 A4 따라갈게요. 0보다 작으니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곱하기 3에서 빼기 K를 해주면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도 0보다 작아요. 자, 이제 우리 A5도 가보도록 할게요. A5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는데 0보다 작았으니까 또 위에 있는 값 2 곱하기 4 마이너스 K가 5였습니다.
8-7이니까 얘는 1이고 0보다 커졌죠. 자, 이번에는 6번째 항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0보다 컸대 아래에 있는 식 따라가서 1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마이너스 15에서 1을 더했으니 마이너스 14, 즉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세 개지. 오, K가 얼마일 때도 가능하구나, 5일 때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K가 이번에는 얼마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6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6이래. K가 6이면 A3은요. 뭐가 됩니까? 2-6이라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게 0보다 작죠? A4는요. 0보다 작았으니까 위에 있는 식 따라가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6이었어. 그래서 6 빼기 6해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4만 남아서 얘는 또다시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항 가보도록 할게요. 0보다 작은 A4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 2 곱하기 4 마이너스 K죠.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또 0보다 작아요. 이번에는 A 6번째 항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K가 6이었습니다. 10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2가 돼서 0보다 커졌네요. 따라서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아. 그래서 K가 얼마인 것도 가능해, 6인 것도 가능합니다. 자, 뭔가 끝이 나면 좋겠지. 그래서 하나 더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K가 7인 경우 한번 봅시다. K가 7이라면 A3은요. 2-7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5라 0보다 작아요. 자, A 4번째 갑니다. 0보다 작았으니 마이너스 5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7이 되죠. 6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또 0보다 작아요. 5번째 항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에다가 2 곱하기 4 마이너스 7이 되어서 8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5가 돼서 또 0보다 작아요. 6번째 항 또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해서 2 곱하기 5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2야. 얘가 또 0보다 작아요. 몽땅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다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우리가 해봐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이 잘 봐봐요. 지금 K가 7인 경우부터 우리가 한번 봤더니 6, 7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K가 만약에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A 3번째 항은 2-K인데 얘가 8보다도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보다 작을 거야. 그 다음 A 4번째 항은요. 여기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숫자 2-K 그대로 가지고 오고 2 곱하기 3을 하고 마이너스 K의 값을 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8-2K가 되는 거야. K가 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또 A5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8-2K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2 곱하기 4-K가 되면서 2, 4, 8 더하기 8하면 16-3K가 되는데 K가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배 하면 당연히 16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6번째 항도 우리 볼까요? 얘는 16-3K에서 플러스 2 곱하기 5-K가 되지. 10 더하기 16이니까 26-4K인데 K가 8보다 크다니까 8, 4, 32죠.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야. 아, 해봤더니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세 번째 항부터 6번째 항이 다 0보다 작아지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3이랑 5랑 6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아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느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아, 우선은 모든 4개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에서 0은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이 뭐 K가 2인 거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객관식 문항들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단답형 문항, 세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답형 문항입니다. 지수 부등식 문항이고요. 2의 x-6제곱이 나왔습니다.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따라서 2의 x-6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부등호 방향, 지수 그대로 오면 되죠.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3x고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연수는 1과 2 두 개고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약간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느끼기에 약간 길어서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던 거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는데 A, B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인 거야? 양수야, 양수.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값을 봅시다. A랑 그리고 8-A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고요. 주기는 누가 영향을 줘? B가 영향을 주는데 A도 B도 양수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최대값은 뭐가 돼? A 더하기 8 빼기 A가 되어서 최대값 8이었던 거야. 최소값은요. A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넘어가고 2로 나누면 a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fx라는 i는 반드시 최소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야. 만나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안 만나면 실근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최소값이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값은 얼마다? 4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으냐면 자, 최소값이 뭐였어? 0이었어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X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였습니까? 8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하나 나타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주기가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인데 뭘로 나눠야 돼? b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파이였던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반으로 나눠라. 또 반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b분의 파이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반으로 나누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안에서 함수의 그래프들이 계속 그려질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우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0이라고 할게. 한 주기 안에서 0이 아니지. 4지 4. x가 0인 거야. x의 값이 0인 거야. 원래는 b분의 파이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얘가 주기잖아. 한 주기니까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아이고 얘가 한 주기가 아니지. b분의 2파이가 한 주기죠.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즉 b분의 2파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 x축과 한 번 만나는 거야. 한 주기 안에 x축이 한 번 만나.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그런데 몇 번 만나야 된대? 4번 만나야 된대. 4번.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은데 얘네들이 한 주기 안에 한 주기 안에 한 번을 만나니까 몇 번의 주기가 필요한 거야? 4번의 주기가 필요한 거야.
4번의 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예요? b분의 2파인데 이런 게 모두 4번 있어야 x축과 4번 만나지. 근데 얘가 뭐여야 돼? 그래서 2파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제일 끝값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파이 사라지고요. 아, b의 값은 얼마다?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최대 최소 주기를 이용해서 a의 값이 4고 b의 값이 4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문제에서 a와 b의 합을 물어봤으니 정답은 8이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맨날 강조하던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 물어봤고요. 여러분이 항상 문제 그래프 그릴 때는요. 최대값, 최소값만 나타내지 말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가장 중간값 하나 더 나타내고요. 주기가 있으면 주기를 몇 등분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보통 4등분 하라 그래서 반으로 나누고 또다시 반으로 나누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들 그려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 조건들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번 문항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21번 문항을 딱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나 명제 모르는데? 이랬는데 사실은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객관식 문제였는데 얘를 단답형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기억이 참이면 100, 기억이 거짓이면 0, 니은이 참이면 10, 니은이 거짓이면 0, 디귿이 참이면 1, 디귿이 거짓이면 0. 그래서 걔네들 다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0이 답일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0에서부터 111까지 몇 가지의 조합으로 답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번 바라보던 문항인데 선생님이 좀 2가지 입장에서 바라봐 드리려고 합니다. 실수 t에 대하여 2개의 곡선 y는 t-로그 2의 x와 y는 2의 x-t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ft라 하자. 교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냐 틀렸냐 이거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선생님이 마음이 급한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F1이 1이고 F2가 2래. 그러면 T에다가 얼마 대입하라는 거야? 1.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T에다 2 대입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부터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있을 거고 y는 2의 x-1이 있을 거야. 얘네들이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점들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x, 진수예요. 진수가 만약에 진수가 0일 수 없지. 진수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 빼기 0에서 1이에요. 그 진수랑 밑이 같은 경우 얘가 2라면 얘는 얼마가 돼? 1 빼기 1이 돼서 0. 요 2점 지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지수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지수 입장에서 바라봐라. 지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수를 0 만들게 하는 x는 1이고요. 1 대입하면 얼마요? 2의 0제곱인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수를 1로 만들어라. x-1이 1이 되려면 x는 얼마? 2가 될 거고 2의 1제곱인 얘는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이 2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 로그 2의 x를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어. 거기에 1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는 1,1을 지난다라는 것과 2,0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지수함수는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1,1을 지나고 2,2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보였는데 얘는 x가 얼마인 곳에서 만나? x가 1인 곳에서 만나는 거야. 얼마일 때? t가 1일 때. t가 1일 때 교점의 x좌표 1, f1은 1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t가 2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t가 2라면 y는 2 마이너스 로그 뭐가 돼? 2의 x가 돼요. 그리고 y는 2의 x-2가 돼요. 어떻게 한 겁니까? 얘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얘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x에다 1 대입해봐요. 그러면 얘는 1,2를 지나고 x에다 2 대입해봐요. 그러면 얘는 2,1을 지나. 그래서 y축으로 1만큼씩 평행이동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 함수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와 얼마를 지나? 2,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0 만들게 하는 x2죠. 2,1을 지날 거야. 그 다음에 지수를 1 만들려면 x가 3이고 얘는 3,2를 지날 거야. 그래서 2,1과 3,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일 거라고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 봐봐요. 2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t에다가 2 대입했더니 교점의 x좌표 2였네요. f2는 2였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번 보세요. f1은 1이고 f2는 2이다. 기억번 맞는 얘기고요. 명제 기억이 참이면 a는 얼마였어? 100이었대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제 니은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이 오냐면 y는 t-로그 2의 x는 y축으로 t만큼 계속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y는 2의 x-t는 x축으로 계속 t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느낌에도 어떻게 됩니까? 로그 함수는 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 함수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 어떻게 될 거야? t의 값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얘는 점점 올라가. t의 값이 증가하면 지수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갔어.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당연히 멀어지겠죠. 당연히 교점의 x좌표의 값이 증가한다. 니은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참이면 b에다가 10을 주래요. 그 다음 c의 값을 구할 건데 이제 d가 치트키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 즉 교점은 t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려놓은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t가 1일 때야. t가 1일 때예요. 얘가 바로 t가 1일 때고 얘가 바로 t가 2일 때야. 그러면 그려놓은 거 입장에서 여러분이 잘 보면은요. 자, 얘가 t가 1일 때고 얘가 t가 2일 때인데 그러면 t가 만약에 뭐 한 1과 2 사이 2분의 5 정도 된다라고 봅시다. t가 2분의 5 정도 된다면 얘는 어디로 갈 거야? 얘는 지금 뭐예요?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를 얘를 반만큼 옮긴 거야. 반만큼 옮겨?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아요? 자, 그렇게 옮길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로그 함수도 얼마만큼? 반만큼 올릴 거야. 반만큼 올린다는 건 여기에서 여러분이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반만큼 올라가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면 선생님 지금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드릴게요. 크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서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잘 보이게. 자, 여기에 선생님이 t를 뭐 한 2분의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y가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x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3일 거고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을 지날 거야. 1일 때 선생님이 좀 크게 그려드리기 위해서 1일 때요. 1일 때 얼마를 지날 거야? 1일 때는 2분의 3을 지날 거야. 맞아요? 1일 때 2분의 3을 지날 거고요. 2일 때는요. 2를 선생님이 2배 그대로 할 거예요. 2일 때는요. 얼마를 지날 거다? 2분의 1을 지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칸을 예쁘게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하나만큼이야. 여기도 하나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그대로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1,1이니까 2분의 3은 여기에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2,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오게 되는 거야. 맞죠? 자, 더 내려갈 거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자. y는 2의 x-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자,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1을 지날 거야. 그리고 x가 1이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으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일 때 2를 지나는 거야. 2분의 3일 때 얼마를 지나? 1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5일 때 여기서 2분의 5만큼 갔을 때 얘가 2를 지나는 거야. 2를 지나는 거야. 이거
여기에요. 너무 크게 그렸나?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런데 t의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5야. t의 값이 2분의 5야. 그러면 2분의 3이야. 1과 2 사이에 얼마가 있는 거야? 여기에 2분의 3이 있고 교점의 x좌표는 여기서 나타나지. 여기에서 나타나니 얘가 바로 f의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봤더니 f의 2분의 3이랑 2분의 3이랑 비교해봐. 얘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찾아버렸어. 잘 봅시다.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가 t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잖아. 그래서 디귿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0이어서 정답은 1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이 처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보잖아.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뭔가 변하는 모습이 등장한 모습이야. t의 값이 변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그래프를 해석할 때 편하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t-log 2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고요. 2의 x-t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만났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결국 여러분이 잘 봐봐요. 얘는 지금 t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반대로 보내면 로그의 2의 x가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의 x-t 플러스 t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로그 2의 x는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했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0입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 1을 지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당연히 얘는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지?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 여기에 4도 있는데 4일 때는 또 얼마를 지나? 우리가 2를 지나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그래서 y는 로그의 2의 x 입장에서 여러분이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누가 있었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을 지났을 거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아이였을 거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아이야. x가 1일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얘가 이제 움직이는데 x축으로 t, y축으로 t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봐봐.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움직였을 때가 t가 1일 때지.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갔을 거고 얘는요. 1,-2는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얘네들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의 x좌표 얼마예요? 1인 거 보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x축으로 2,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야. 여기에서 x축으로 2,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나온 거야? 2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기억번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잘 봐봐. 여기에 있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다 t씩 움직이는 거야. t씩 움직이니까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니까 교점의 x좌표들은 계속 증가하는 거. 그래서 니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볼게. 디귿번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와 t의 값을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옮겨봐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만 옮겨봐도 지금 보면 예를요 우리가 t에 대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 t를 똑같이 움직일 건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걔가 바로 t인데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얼마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뭐 1이랑 2가 그려져 있으니 1과 2의 중점만큼씩, 즉 2분의 3만큼씩 움직여 볼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만큼 옮겨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입장에서 얘네들을 2분의 3, 2분의 3만큼 움직인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거든.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2분의 3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서 디귿번 틀렸구나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약간만 한 번 정도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 얘는 정해져 있는 아이들, 얘는 움직이는 아이야. 그래서 하나를 그려놓고 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풀 때는 어때? 둘 다 움직여야 되잖아? 얘는 하나는 딱 정해져 있어. 다른 하나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기가 편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X축으로 T, Y축으로 T만큼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위로 쭉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팁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우리 수학 1에 있는 문항들 다 풀어봤습니다. 21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선생님이 또 연결해서 수학 2에 있는 문항, 11문항 연결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수학 2에서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